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자, 오늘 최면과 전생 퇴행 책 내용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998년에 제가 저술한 책이죠. 오늘부터 본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최면에 대한 10가지 질문입니다. 이제 10가지 질문 한 가지씩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10가지라고 했을까요? 사실 최면 자체가 신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또 궁금해합니다. 마치 매직, 마술, 마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최면을 제대로 할 줄 알거나 최면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최면을 처음 접할 때는 참 드물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최면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면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질문에 대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최면 자체가 신기하고 또 뭔가 신비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 그래서 궁금해하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궁금해하지요. 그래서 저는 10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거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면이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도 드리고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면이란 잠들기 직전처럼 몸과 마음이 최대로 이완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의식은 깨어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 집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최면 상태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면이란 잠들기 직전처럼 몸과 마음이 최대로 이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식은 깨어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 집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최면 상태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옆에서 누가 말을 걸거나 전화벨이 울려도 알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최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최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화 통화 상태고 또 책 읽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최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 읽는데 몰두하거나 전화 통화하느라 집중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또는 뇌의 뇌파 상태가 최면 상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최면 상태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또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정신이 빠져 다른 일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최면 상태를 무수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읽었듯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 옆에서 누가 말을 걸거나 전화벨이 울린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다. 소설책 재밌게 읽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영화를 보고 있다.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빠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지금 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의식은 있지만 정신이 빠져 있죠.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뭘 생각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책을 볼 때도 무의식적으로 책의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냥 대화에 빠지거나 대화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특히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타이핑을 할 때, 글을 쓸 때, 기계를 수리할 때, 자전거를 탈 때, 운전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아닙니까? 이 경우에 어떤 그 일의 절차나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진 않지요. 숙달된 사람이라면 특히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운전할 때, 물론 초보 운전자라면은 긴장도 하고 생각하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긴장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겠지요. 컴퓨터 처음 배우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는 그런 의식의 과정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된 후에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은 움직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자전거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무의식적으로 기계를 조작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최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면은 마치 잠들기 직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잠들기 직전에 최대로 이완됩니다. 자, 이완이란 말, 최면할 때마다 늘 쓰는 말입니다. 또 릴렉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최면할 때도 그냥 릴렉스라는 말을 씁니다. 릴렉스, 릴렉세이션. 릴렉스는 동사죠. 몸의 긴장을 다 푼다. 그래서 한자 말로 이완한다 이런 말이고, 릴렉세이션은 명사죠. 이완, 긴장 푸는 겁니다. 그냥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푸는 겁니다. 늘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긴장 상태에 있죠. 이럴 때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잔신경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긴장 상태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사지 받아보시면요, 얼마나 우리 근육이 뭉쳐있고 근육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팔뚝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몸에 구석구석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힘을 풀면서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을 유도할 때 처음에 그렇게 몸을 이완시키는 과정이 거의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 이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되고 뭔가 어색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되다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완 과정을 밟으면서 아주 편안해지면서, 그래서 졸음이 오고 잠이 오는 거예요. 혼자서 최면할 때 잠을 잘 자는 이유가 바로 그 이완과 긴장을 내려놓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나 잠들기 전에 나른한 그 상태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 말했듯이 잠들기 직전의 상태와 같다.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잠들기 직전에 최대로 이완된다. 왜냐하면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그냥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잠이 오는 거죠. 물론 잠이 올 때, 졸음이 올 때는 이미 그런 긴장이나 걱정거리, 불안이나 신경 쓰이는 것에서 이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섰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은 잠 속으로 빠져들므로써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잠들기 직전의 상태에서 잠으로 빠져들지 않고 몸과 마음의 이완 상태를 충분히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순간이 바로 잠으로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데 최면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길게 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잠잘 때는 그 잠들기 직전에 그 상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잠속으로 쉽게 빠져들지 않을 때는 5분, 10분, 심지어 1시간까지 뒤척이다가 잠에 들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참 잘 자는 편이기 때문에 길어야 5분, 더 길어서 10분 정도 그냥 나른한 상태에 있다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주 긴 상태고 1, 2분 정도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 저는 바로 잠에 들어가는 그런 편인데, 바로 그 상태, 잠이 오는 상태, 나른한 상태, 그게 바로 일종의 최면 상태인데, 실제 잠잘 때는 그게 짧단 말입니다. 시간이. 그런데 최면에서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유지되게 연속되게 이끌어가고 유도한다 이런 뜻이죠. 그 최면하는 사람, 최면 거는 사람, 최면가는 바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또 그런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이 들면 의식이 사라지고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연장하면서 충분한 이완 상태를 경험하되 잠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무의식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최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요, 의식이 없어집니다. 의식도 같이 잠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식이 잠들기 때문에 우리가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사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있어도, 바깥에서 어떤 사고가 있고 시끄러워도 모르고 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깬다는 거는 의식이 돌아온 거지. 의식이 돌아와 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잠의 상태니까 그 잠의 상태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면은 잠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면에서는 의식은 의식대로 있으면서 무의식이 활동한다. 이렇게 봐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최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지고
잠자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입니다. 1840년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40년대 영국의 제임스 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 최면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어가 히프노시스거든요. 이제 책 읽겠습니다. 영어에서 최면에 해당하는 히프노시스는 곧 잠을 의미하는 그리스, 히프노스에서 유래했으며 최면이라는 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양에서 한자어로 최면이라는 말, 이 말도 글자 그대로는 잠을 재촉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최면에 걸리면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실제로 최면은 잠자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최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면 공부할 때 어떤 클래스에서 최면을 공부하고 배우더라도 최면에 대한 오해를 깨고 사람들이 최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최면 배울 때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웠거든요. misunderstanding, 오해 and understanding,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최면에 대한 misunderstanding, 오해와 and understanding, 이해, 뭐 이런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요. 이런 제목으로 쓰인 글들, 안내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인간의 뇌에서 베타파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알파파가 방출되는데 최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면뿐만 아니라 명상이나 참선, 단전호흡, 요가를 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와 같이 고도로 정신 집중을 한 상태에서도 알파파가 발생합니다. 뇌가 알파파 상태가 되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데 이곳에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는 지금의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을 포함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고 최면가의 암시에 따라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양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실은 본문에는 시술자의 암시에 따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최면가의 암시에 따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시술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시술자라는 게 의료용어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면이 반드시 의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용어로도 최면 치료 이래갖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는 맞지만 현대로 올수록 최면은 의료에서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용어로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자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최면술사라는 말도 잘 안 쓰지만 시술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래서 최면술사가 아니고 최면가, 최면술이 아니고 그냥 최면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쓴다는 것 설기문의 철학이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면에 관한 10가지 질문 중에서 최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림과 함께 제 설명을 좀 보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